예, 제가 조금 전에 예, 마이크를 말씀드렸더니 그런 것까지 지적하냐고 또 막 성하신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분은 진짜 평생 방송을 하신 분이라 마이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 고 박사가 인사할 때 이렇게 아무리 이게 걸려서 치운다 하더라도 이게 좀 소중하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니까 여러분 저는 그분 굉장히 아주 소중한 지적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고성계 숲에 이런 영상을 제가 올렸었거든요. 어제 유일한 윤어게인 후보 윤갑근 내일 오전 토론회 한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ABC님은 매일같이 아침에 보는 방송이지만 내일 아침 윤갑근 후보와의 토론회 한다니까 더 기다려줍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지키는 정신이 윤어게인 정신 아닙니까? 윤갑근 후보님 꼭 당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아지맘님, 오늘 강용석 변호사가 충북 표심이 이 나라 가장 보편 타당한 표심이다 이렇게 논평하는 거 들었습니다. 윤갑근 예비 후보가 예비 후보에서 투표로 이기느냐 일종의 잣대로 여겨지기에 윤 어게인으로 꼭 선출될 것을 믿습니다 하셨고요. 현찬웅님, 윤석열 대통령께서 권장해 주셔서 출마하셨으니 우리가 꼭 당선시켜야 될 분입니다. 그러나 청주 좌파가 많은 험지라 윤갑근 후보님도 몇 배 더 달리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성 언론에서는 방송 안 해줄 것이니까 모든 유튜브에서 윤갑근 후보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셨고요. 에리카님, 윤 대통령의 개헌과 지금의 참담한 옥고가 절대 헛되지 않음을 대한민국 자유파 여러분 기필코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윤 대통령 고향인 충청권의 윤 어게인 윤갑근 후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 예, 이런 좋은 댓글들을 오늘 우리 대자유청 공동토론회를 앞두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공동토론회 윤갑근 후보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윤갑근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패널로 강용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용석입니다. 네, 목격자 K 권유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격자 K입니다. 네, 먼저 우리 충청북도도지사 예비 후보입니다. 윤갑근 후보의 인사 말씀과 출마의 편 먼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갑근입니다. 얼마 전에도 고 박사님 프로에서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지리멸렬한 굉장히 험난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6.3 지방선거를 맞게 됐습니다. 근데 이 6.3 지방선거가 단순 지방선거가 아니고 이런 험난한 전국 속에서 민주당의 어떤 독재 프레임을 독재에 빠져있는 이런 상황을 좀 타파하고 균형 잡힌 전국,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 국민들께서 좀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충북에서 제가 반드시 승리해서 이 보수가 살아나는 그런 핵심 전략 지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응원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앞으로 90분 동안 이제 가감 없이 제한 없이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실까요? 네. 제가 어제도 계속 이제 오늘 아침에 윤갑근 후보와의 토론회를 한다라는 얘기를 방송에서 하면서 충청북도의 특징으로 최근까지 10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충청북도의 표심이 곧 대통령이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중간에 대한민국 국민의 딱 정중앙에 있는 곳이 충청북도다. 그래서 충청북도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이 향후에 선거에서의 그 나침판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지금 그 흐름이 이제 재작년 벌써 재작년이 됐죠. 재작년 계엄 탄핵 이후로 흐름이 있다면 크게 우리 나라 정치권에서 흐름이 윤어게인과 뉴 이재명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윤어게인의 대표 후보다라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집권하고 나서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벌써 윤석열 대통령을 못 지워서 다들 안달이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잇겠다라고 하는 후보이시면서 또 지금 이재명은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지금 뭐 중도 코스프레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하여간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한 뉴 이재명 이런 모토를 내세우고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뉴 이재명과 윤어게인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네. 저는 승리할 수 있다 이전에 승리해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이전 상황으로 보면 그 줄탄핵, 무차별 예산 삭감, 그리고 방탄 입법 뭐 그러면서 대통령이 일을 전혀 하지 못할 상황으로 만들어갔던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에 현재 상황을 보면 그 연장선상에서 집권한 이재명 정권에서는 정말 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모를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현재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견제를 하고 있느냐, 제대로 싸워서 이걸 막아내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국민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육선 지방선거나 이런 국민들의 심판의 순간에 국민들께서 스톱, 이재명 그만, 민주당 그만 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절박한 심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윤어게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윤어게인이 단순히 대통령의 직무 복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설명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네이밍에 이제 윤어게인의 윤에 이제 집착을 해서 그 민주당이나 반대 좌파 세력들은 대통령의 어떤 복귀에 초점을 맞춰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윤 대통령께서는 국민의힘도 탈당을 한 상태이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게 8개 이상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기를 윤 대통령을 어떻게든 공격을 해서 떼어내야 된다는 생각 하나에다가 더 붙여서 이 세력 간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프레임에 보수 세력마저 빨려 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윤은 기본적으로 가치지향적으로 보면 아까 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 질서, 법치주의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지금 독재로 치닫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네이밍을 윤어게인이 아니라 무슨 자유민주 어게인, 뭐 보수 어게인 이렇게 붙여도 될 이런 가치지향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자유민주 체제가 공복이 되고 윤 대통령의 억울함이 풀리고 그 이후에 뭐 다른 역사적 전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 그리고 윤어게인으로 모여있는 시민들의 가치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후보님께서 주로 내세우고 있는 어떤 선거 전략이라든가 혹은 구체적인 공약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구호는 가능한 한 이제 최소한으로 하고 지방 우리 충북 지역의 이제 발전이라든지 균형 정책을 통한 어떤 소외를 극복해야 된다는 측면에 초점이 맞춰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수호돼야 되고 지켜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윤어게인을 포함한 보수를 지향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결집해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의 분열 전략에 절대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아쉽고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 거기에 휘말려서 우리끼리 싸우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의 공천 과정만 보더라도 지금 처음에 4명이 공천 신청을 해서 3월 11일 날 면접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3월 16일 날 현 지사가 컷오프하면서 추가 공모를 해서 갑자기 추가 공모에 응모한 사람을 전략 공천한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게 여론이 들끓으니까 그냥 경선 간다.
전략공천 없다는 것으로 이제 방향이 선회를 했고 그때 후보 한 명이 사퇴를 해서 저와 추가공무원 후보만 남았습니다. 1대1 구도로 갔는데 그 후에 다시 현역 의원 차출 전략공천설이 또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고 현역 의원께서도 이제 그걸 거부를 하는 바람에 이제 상황이 혼돈 속에 있었는데 그 위에 이제 김영환 지사의 컷오프 그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면서 원위치로 돌아갔습니다. 1년의 과정을 보면 저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가 친윤 내지는 윤어게인 후보로 단정을 쳐놓고 저를 배제하거나 속아내려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네, 저는 그런 강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부에 대해서. 지도부와 공관위에서.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우왕좌왕 흘러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보수 진영 내의 현실입니다. 우리끼리 뭉쳐서 가치관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단합을 해서 지방선거를 승리를 하고 민주당 정권을 견제해야 되는 이런 공동 목표를 가지고 전진해야 될 텐데 자체적으로 분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를 이제 1년 넘게 쭉 해오셨잖아요. 예. 그 헌재 심판부터 변호하셨고요. 그리고 예. 형사재판도 하고 예. 계십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계시는 지금까지도 이제 윤어게인을 외치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시위와 집회와 행진이 계속되고 있어요. 예. 혹시 윤석열 대통령과 예. 이 변호인 접견이나 여러 출정 과정에서 말씀들을 많이 나눴을 텐데 윤어게인에 대해서 말씀 나눈 적이 있으신지, 그러면 윤어게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십니다. 지금 나라가 이 상태로 가면 망한다는 것이고 여기에 제동을 걸고 저항하고 싸우는 세력 중에 하나가 윤어게인. 뭐 세력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이고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대통령 현직 있을 때 하고자 했던 추진 방향을 보면 한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경제, 대한민국 발전,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고 끊어져서 오히려 더 악화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기에 희망을 불어넣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막아보려고 하는 세력들이 윤어게인이다. 그건 절대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는 분들이죠. 오히려 윤어게인도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대통령을 지지한다기보다는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같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동지들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그런 윤어게인으로부터 많은 힘을 얻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윤갑근 예비후보의 설명은 예. 윤어게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했던 핵심 가치와 예. 신념을 함께 하면서 예. 종북 주사파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우리 자유파의 이념이자 가치다. 이게 예. 윤어게인이다. 이렇게 예. 지금 설명하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윤어게인을 주장하신 많은 분들 중에 예. 몇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게 윤어게인이다. 예. 대통령 복귀가 윤어게인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부분이 주로 이제 좌파들로부터 이제 공격을 예. 받아온 그런 포인트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차원은 넘어서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의 이제 일부 그런 분들이 주장은 저는 또 이해는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암울한 대한민국에서 그런 가치를 실현하고 이행할 수 있는 분이 윤 대통령밖에 없다고 판단하신 분들의 이제 주장이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너무나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현행법상이라든지 현실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실행 여부를 떠나서 가능한 것이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우선은 그분만이 그걸 할 수 있다고 확고한 신념을 가진 분들의 주장입니다. 네. 그것이
오히려 이제 이재명 정부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더 강한 신념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아무도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든 현역 의원이든 다른 무슨 그래서 그 문제의식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한다. 예.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네, 근데 지금 경선 얘기를 좀 하셨으니까 좀 그 더 여쭤보자면 지금 현재는 그러면 윤희근 후보하고 우리 윤갑근 후보님하고 이렇게 두 분이 먼저 예비 경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안 시리즈 방식으로 해서 김영한 현직 지사와 경선을 하는데 지금 최근 기사로는 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3인이 원샷 경선을 하자. 예. 뭐 이런 제안도 김영한 내렸거든요. 포함해서 네, 한꺼번에. 윤갑근, 윤희근, 네. 김영한 세 사람이 한 방에 경선 끝내자라고 주장하신 거죠? 예. 네. 예. 그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은 보통 윤갑근, 윤희근 먼저 단일화하고 1대1로 붙는 게 그 도전자 입장에서는 더 나은 선택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3시부터도 한 방에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게 근데 자신감의 문제를 넘어서 공천 과정의 목표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해서 본선에서 이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민주당은 지난주에 후보가 확정이 돼서 지금 본선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관위에서 정한 어떤 공천 일정을 보면 우리가 4월 27일에 이게 맞춰지게 됩니다. 결국은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도 크고 지금 우리가 그리고 후보 간에서도 지금 격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극복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본선 승리를 위해서는 누가 됐든 빨리 후보가 확정이 돼서 본선 선거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거 현장에 가서 지금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명함을 드리고 인사를 하면 후보 확정됐습니다. 후보 확정돼갖고 도와줄게요. 그러니까 예비 후보와 본 후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선거 운동이. 경선 예비 후보 상태에서 경선하는 것이 선거 운동 아니냐는 아니한 얘기들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것은 본선 후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승리를 떠나서 빨리 본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샷 경선을 주장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 시리즈 방식은 경상북도와 이제 충청북도 두 군데만 하는 거죠. 네. 가 하는 건데 경상북도는 워낙 그 도전자들이 많아서 그리고 일찍 시작을 해서 이미 예비 경선이 끝나서 이제 본 경선만 14일 날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충청북도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늦어도 너무 늦게 지금 되고 있고 실제로 경선 참여자가 김영한 지사 합쳐봤자 3명인데 이걸 2단계로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예. 제가 윤석열 대통령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출마와 관련해 가지고 대화를 나눴다라는 이야기를 다른 우리 변호인 분께서 SNS로 공개해서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출마 정당과 관련해 가지고 대화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신당 창당이라든가 혹은 다른 타 대한 우파 정당으로의 출마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은 없고요. 그런 대화를 한 적도 없고 제 출마와 관련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출마해라 마라 그리고 뭐 어디를 선택해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제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할 거면 승리해라 하는 정도고 그리고 저도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 나가는 게 맞는지 그리고 대통령 재판도 아직 종결이 안 된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덕담을 하면서 어쨌든 제가 대통령 변호인으로서 오랜 동안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김계리 변호사가 조금은 더 이제 좋게 써준다고 한 것이 더 확대 해석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그 대통령 변호를 같이 하셨던 분 중에서는 현재 뭐 캠프에 와서 같이 뛰거나 그러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김계리 변호사가 좀 이
좀 확장성이 있어서 뭐 쓰면 기사화되고 하니까 지금 와서 홍보라도 좀 해주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재판이 너무 많아서 네. 인력이 딸려서 네. 지금 그럴 여력도 쉽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반대파들이 이 분열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친윤 윤핵관을 몰아서 찍어내려고 하는데 합류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늘 그 우리 변호인들의 마음은 언제든지 내려가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겠다 이러는데 지금은 시기도 아니고 대통령 재판에 몰두할 때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지도부라든지 공관위에서 윤어게인 후보라는 걸 인식하고 오히려 우리 윤곽근 후보님을 좀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도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그래도 있어서 충북으로 가셨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뭐 윤 대통령이 만일에 지지를 한다면 김영환이 아니라 나를 지지한다. 이게 명확한 겁니까? 네. 저는 뭐 명확하다고 보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김영환 지사님도 지난번에 내려갈 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받아 내려간 건 네. 맞고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3명이 다 윤 대통령의 사람들이라고 봐도 됩니다. 김영환 지사, 윤익은 총장은 그 단기간 내에 승진을 여러 단계 시켜서 네. 경찰청장을 시켰고 경찰청장 2년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전륜을 하고 전륜 안 한 사람하고 좀 토론하자고 하고 이런 게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세 사람의 뿌리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변호인이었고요. 근데 윤익은 예비 후보가 복귀를 하면서 참 처음에 얘기한 것이 윤갑근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일성을 해서 참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돌아와서 본인의 어떤 소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당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 지금 이제 윤어게인 이제 저희 대자유총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 나 윤어게인이다라고 선언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유일한 후보가 우리 윤곽근 후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윤어게인 후보 이렇게 우리들이 부르는데요. 그 윤어게인을 외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꼭 개인적으로 인연이 오래돼야 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죠.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 번 본 적이 없어도 그 가치와 신념에 공감하면은 윤어게인 외치는 거죠. 예. 지금 거리와 광장에서 윤어게인 외치는 대다수, 절대 다수는 윤석열 대통령 만난 적도 없는 분들이에요. 예. 자, 하여튼 이제 그런 점을 전제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윤곽근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언제부터 어떤 인연이 시작돼서 여기까지 오셨는지는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검찰에 계셨고 저도 검찰에서 이제 검찰 한 식구였던 것이고요. 근데 검찰에 있을 때 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거나 깊은 인연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마지막 같이 근무한 것이 이제 제가 대구 고검장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좌천돼서 내려와 있어요. 그럼 저 상관이었습니까? 예, 윤곽근 후보가 뭐 상관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하여튼 고검장. 예, 제가 고검장인데 거기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이 좌천돼서 내려와 있을 때 잠깐 같이 근무한 것이 이제 2년의 전부인 것이고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검찰에서 특수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검찰에서 저도 이제 특수 분야를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중앙지검 3차장을 2년 연임을 하면서 특수사 지휘하고 공보 기능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옆에서 지켜본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하는 것이 능력이 있어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서 이제 법률적인 변호인이 필요할 때 직접 전화를 주셔서 이제 변호인에 합류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때 직접 전화 주시고 한 것이 개인적인 인연이나 뭐 이런 것보다 네. 오히려 제가
검찰에 있을 때 보였던 어떤 그런 능력들을 평가를 하셔서 지금은 필요하겠구나 해서 불러주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 입장에서도 그 계엄을 둘러싼 부분에 많은 쟁점이 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하다. 변호인의 절대적인 어떤 조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합류를 했던 것이고 헌법재판이나 지금 형사재판에서 드러나는 많은 문제점들이 변호인들이 주장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것들이 있고 잘못된 결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인들의 주장이 뭐 틀린 것이 아니라 다 역사 법정에서 다시 한번 평가되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내란물이나 전국의 어떤 일방적 독주에 의해서 전부 우리들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저는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대통령 2월 달에 내란 재판 관련해가지고 그 판결이 나왔을 때 우리 변호사님께서 기자들 앞에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방금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때 어떤 말씀이었고 어떤 의미인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게 기억나는 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어차피 이미 각본대로 진행될 결론을 내놓고 하는 재판이라면 1년 가까이 무엇하라고 재판을 했냐. 특검에서 주문대로 결론을 내릴 거라면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실제 판결문을 보면 전혀 증거와 반대되는 결정, 법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제가 변호인 이전에 법조인으로서 들여다봐도 이런 판결은 나올 수가 없다. 반드시 항소심에서 파기돼야 된다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결론을 내려놓고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바는 다 하고 서류를 통해서 주장을 다 해서 어떤 결론이 나든 역사적으로 다시 심판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예. 지금 이제 그 후보가 민주당은 결정이 됐잖아요. 예. 네, 민주당은 신용한 후보로 결정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사실 그 세 분이 경선을 한다고 하지만 윤희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사퇴했다가 다시 들어온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상 그 김영환 지사와 우리 윤 후보님의 2파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김영환 지사와는 어떤 식으로 차별화를 지금 현직 지사인데 그 어떤 식으로 차별화를 하실 거고 또 그리고 후보가 되시면 또 신용환 신용환 후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다 이렇게 좀 문제점 위주로만 한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선거 토론이 아니어서 좀 적절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김영환 지사님하고 차별화라기보다는 김영환 지사님이 한 정책 중에서 훌륭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제가 되더라도 다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김영환 지사께서 많은 일을 했지만 지금 신뢰를 받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 부분들을 극복하는 방안들 투명한 행정이라든지 어떤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도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수행하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이 도민들의 복지나 어떤 경제 소득이나 이런 부분과 직결된 정책들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되는데 지금 추진된 정책들은 그런 부분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선전용 같은 대외적으로 이게 선전하기 좋은 뭐 이런 것들이 좀 우선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출발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신용환 후보에 대해서는 뭐 본격 선거운동이 되면 그때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당적을 여러 번 바꾼 후보이고 그리고 본인이 경험하지 않거나 본인의 역할이 아닌 부분을 과장해서 지금 민주당 가서 그것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 측면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영숙 변호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김영환 지사가 뭐 잘한 일도 많고 그것들은 다 계승하겠다 이런 취지의 답변하셨잖아요. 여기 이선비님이 우리 숲에 올린 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70대 중반의 청주 시민이라고 하셨고요. 김영환 지사를 지켜본 것 중에 밥퍼 정책, 도시농부 정책
이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재취업에 네. 굉장히 효과를 많이 줬다고요. 그래서 시골에서 김영한 지사 인기가 꽤 높다고 하면서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질문해 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그 부분은 뭐 노인 복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 실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약간의 잡음도 있지만 네. 전체적인 추진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시골 농부나 이 바포 정책 이건 뭐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만 개선해서 더 발전시키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충청북도 도지사 예비 후보로서의 충청북도 발전 비전에 대한 얘기로 조금 이제 옮겨가고 있으니까 우리 윤갑근 후보의 어떤 대표 공약이라 그럴까요? 충북과 관련된 비전 요거를 조금 정리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다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이게 계속 반복하는 것이 어떤가 할 정도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충북이 지금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도민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러면 충북의 발전을 이끌어야 된다. 그 발전 전략이 무엇이냐 하면 충북에 있는 어떤 미래 전략 산업들의 기반을 확충을 해야 된다. 이게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산업들을 더 발전시키고 지원을 해서 경기 남부권의 포진에 있는 그런 동종 반도체 사업체들과 하나의 벨트를 형성해서 충북을 좀 더 큰 영역을 확장하는 그런 확대 재설계하는 그런 정책을 좀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것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형 정책에도 맞고 5국 3특의 어떤 중심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충북은 중심지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럼 그 중심지에서부터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균형 정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청주국제공항이 있는데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허브공항에서 관문공항화해서 주변에 어떤 수요도 해소를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충북도 더 발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항과 연결되는 교통망도 확충을 해야 되고 공항의 인프라도 확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거 숙제로 남아 있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청주공항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방어적 개념이 아니고 공격적으로 더 적극 추진을 해서 정말 청주공항이 영종도 공항으로 가는 수요층들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그런 공항으로 만들어서 거기도 충북 경제 발전의 심장처럼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자. 대전과 이제 충청도를 통합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제 인접 지역에서 이제 지켜보면서 방금 말씀하신 공약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통합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통합 관련해서 5국 3특해서 지도를 보면 이 충청북도가 가운데 내륙섬처럼 딱 고립돼 있습니다. 옆에는 대전 충남 뭐 특별도, 강원 특별도, 전북 특별도, 경북 특별도에서. 근데 충북만 그냥 충청북도입니다. 이 부분을 극복하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경기 남부권을 포함하는 우선 행정구역의 개편을 떠나서 산업벨트로 묶어서 산업권과 생활권, 교통망이 연결돼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지역이 형성돼야 된다.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가 지금 특별시로 돼 있지만 그 규모, 인구가 30만 정도 가지고는 그게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세종시가 설립될 때 충북의 영토가 상당히 넘어갔고 인구도 상당히 그쪽으로 흡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세종시만 가지고 안 된다면 결국 세종시, 청주시를 합치든 이래서 인구가 일단 100만이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청주가 한 85, 6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100만을 지금 그냥 출산율을 가지고 100만을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어디든지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산업이 발전하면서 유입되는 거 가지고 100만 하기는 가까운 시일 내에 어렵다. 그렇다면 세종시 합쳐서 100만 도시를 넘기면 그 자체로 어떤 균형 정책 내지는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배려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대전 충남을 통합하는데 충북까지를 아우르는 방법을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던진 적이 있습니다. 화두를. 근데 이 부분은 마창진이라고 그러죠. 마산, 창원, 진해 합쳐졌는데 마산 쪽인가가 완전히 소외돼가지고 오히려 발전이 아니라 퇴보하는 결과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충남, 대전 합치는데 충북이 끼어들었다가는 자칫 그런 오히려 통합이 아니라 소외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충북은 독자적으로 세종, 경기 남부권과 함께 중부권 특별도시, 특별자치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시와 세종시를 100만 도시로 그거를 통폐합하는 거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 중에?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구라는 측면에서 그렇지만 지역적 기반도 상당히 겹칩니다. 그러니까 세종시, 부강, 조치원, 오송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청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교통망도 오송역을 기점으로 세종시와 청주시가 같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늘 지금 분쟁 비슷하게 일어나는 것이 오송역을 세종역화한다. 경기점을 세종으로 끌고 간다. 아니면 세종에다가 역 하나를 더 세운다. 계속 그런 다툼이 있습니다. 이거 합치면 그런 민원도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통망도 겹치고 생활권도 겹치고.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인구 절반이 청주에서 사는데 청주와 세종을 합쳐서 100만 도시를 만들어주면 청주, 세종 시민들은 좋겠지만 나머지 충청북도는 그러면 100만이 안 되잖아요. 광역 유지도 어려운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중심 지역이 발전하면 주변 지역까지 같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따로 또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거기서 대표적으로 소외 또 그렇게 됐을 때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충북 북부 지역인 충주, 제천, 단양 지역입니다. 그렇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또 따로 별도의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양, 제천 쪽의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청주에서 단양까지 교통망이 지금 굉장히 열악합니다. 충주까지만 연결된 도로가 전용 도로가 지금 끊어져 있는 상태고 이 교통망이 연결돼서 이게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중간중간에 많은 산업단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남부 지역도 거기에 맞는 뭐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부가가치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농업 지원 그리고 거기도 교통망 결국 청주 공항과 연결될 수 있는 교통망을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저도 사실 이제 충청북도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제 청주는 공항도 있고 오송 생명과학단지도 있고 하고 세종시하고 같이 연계돼가지고 교통망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 충주 쪽과의 이 전통적으로 충북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충주 쪽과 충청도라는 이름이 둘 다 충주하고 청주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쪽이 균형적으로 발전을 못해서 그쪽 충북 북부 지역 분들의 소외감이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뭐 원래 청주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소지역주의 같은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좀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선거운동 하면서 이제 북부 지역 갔을 때 제가 충북의 소외론을 얘기하듯이 또 북부 사람들은 충북에서 북부 소외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이냐 이제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교통망입니다. 교통망이고 모든 그 어떤 기관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정책의 중심이 청주로만 운영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선 교통망은 연결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지원을 확대를 해서 절대 그분들 북부 지역이 소외되고 있지 않다는 우선 그런 심리적 안정감을 줘야 되고 실제 그것이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주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충주시장 후보로 출마한 뭐 후보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걸 하나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실제 거기를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이런 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정책을 개발해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지역 간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충북에 대한 정책들 비교를 해보면 사실 이재명이 거의 다 훔쳐갔어요. 많이 훔쳐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은 마치 자기가 이제 행정통합을 주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충격적인 아이디어는 윤석열 정부에서 충청권 메가시티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람들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었습니다. 행정통합과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계획 그리고 공항까지도 윤석열 정부에서 다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을 아마 브랜드를 바꾸는 방식으로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윤석열 정부는 확실히 민간 주도 그리고 규제 개혁을 많이 이야기했고 이재명은 어떻게든 정부가 주도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의 뭐 관련 기관들을 강제로 이전하고 뭐 이런 형태의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 요 두 차이 관련해 가지고 윤 이제 후보님께서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 주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자본이 딸리고 민간의 역량이 좀 부족했을 때는 국가나 관 주도가 맞지만 지금은 민간 주도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경제 논리에 맞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국가 주도이고 규제 중심으로 가느냐 하면 이건 카르텔입니다. 손에 쥐고 있어야 뭐 이권이 생기는 거와 똑같습니다. 저는 행정도 이게 지금 규제 행정에서 벗어나서 조장 행정과 지원 행정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허가가 되는 것이 전제로 해서 허가 안 되는 걸 골라내야지 허가가 안 되는 걸 전제로 해서 허가 되는 걸 골라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것은 규제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설계해서 자기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럼 민간이 껴들 틈이 없습니다. 다 규제, 거기에 이권이 거래되고 다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까 윤호개인과 관련해서도 확실한 것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민간 영역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국가의 역할은 한정되어야 된다. 제한하고 벗어나거나 잘못된 부분에서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적극 개입해서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서울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보면 정부가 주도하는 것과 그 자치단체장의 어떤 방향성이 다를 때 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가 이제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주도를 하지만 또 지자체장이 또 거기에서 일부분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이재명 정부에서 만일 도지사가 되신다면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규제가 만일 이제 지자체장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혹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입장을 취하실지가 궁금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헌법에 맞느냐,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맞느냐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이 국민이나 도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헌법 정신에 부합하고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면 당연히 그것은 독자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충돌 나서 뭐 꺾일 수도 있고 관철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옳은 주장을 펼치고 도민들의 동의를 받고 도민들의 어떤 의사를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답변하신 그 정부가 주도하는 카르텔을 끊어내고 민간 주도로 가야 한다는 말씀에 이제 공감한다는 댓글들 많이 올라오는데요.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야당이고 그리고 충북 발전에 어떤 멋진 그 디자인을 그리더라도 만들더라도 예산 확보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게 또 현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예산 확보는 단체장의 역할과 노력만으로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그 역할 분담과 상호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점에서 충청북도를 보면 지금 공관위원장하고 있는 박덕흠 의원 사선이죠. 네. 충주의 이종배 사선이죠. 예. 단양제천의 엄태영 재선이죠. 이게 만만치 않아요. 예. 또 윤곽근 후보와의 관계, 개인적 관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지역의 맹주 역할하는 사람들이 단체장 알기를 좀 우습게 알고 뭐 심부름 시키는 정도로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풀 보관을 갖고 있습니까? 박사님 질문을 들으면서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 이게 맞는 상황인지 이게 나라가 지역이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소위 말하는 인적 관계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적인 어떤 발전이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이냐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뭐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도민들에게 통하면 도민들의 힘이 그분들에게도 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의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것은 비단 뭐 우리 당의 문제가 아니라 집권 여당의 어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정책이 정말 옳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적 어떤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바탕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도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뭐 지속되다 보면 언젠가는 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이어갈까요?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인데 이 충청북도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가 어떤지를 좀 파악을 못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좀 이게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판세가 본인한테 유리하다, 당선될 수 있다 이렇게 뭐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여론조사는 한 20% 차이 나는 걸로 당 여론조사. 네, 당은 전국적으로 좀 그렇게 뭐 나오고 있어서. 돼 있고요. 제 여론조사는 뭐 그쪽하고 나온 게 없고 얼마 전에 그 모 후보가 들어왔을 때 여론조사를 한 거 보니까 한 20%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만 가지고 보면 굉장히 어두운 상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선거운동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민심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밑바닥 민심은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민주당을 좀 견제하고 싶어하는 심리들이 크고 또 우리 당에 대해서 밉지만 굉장히 동정하는 여론도 많다. 그래서 그 속에 그 밑바탕에 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감정 이런 것도 많이 살아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빨리 후보를 확정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면 저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후보가 또 너무나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후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윤곽근 후보를 이제 넣고 한 여론조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박덕흠 의원이 연속 4선한 영동옥천 보험 괴산이나 또는 김종배 의원 사선하고 있는 충주, 이종배 또는 이 제천 단양, 엄태영 의원 이런 지역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 자유파 진영이 좀 강한 곳으로 평가가 되는데 문제는 청주죠. 그렇습니다. 충북에 인구 절반이 모여 있는 청주가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이 4명인가요? 4명입니다. 전부 다 민주당이죠? 좌파죠? 그래서 사실 청주 대전이라고 해도 크게 과언이 아니니까 청주에서만 좀
박빙 승부를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가 좀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전통적으로 좀 유리했으니까 그 주로 청주를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 청주 시민들하고 만나실 때 청주 시민들이 어떤 말씀들 많이 하시나요? 쓴소리건 또 덕담이건? 청주 시민들은 이제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많이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시장이라든지 행사장에서 뵈는 분들이어서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데 그분들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희망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많이 이제 응원도 해주시고 대놓고 못하니까 뒤에 돌아서 살짝 손잡으면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청주 지역이 굉장히 이제 무슨 좌파 지역 인형처럼 된 것처럼 많이들 논하고 있는데 청주는 물론 뭐 현재 결과는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 4개 지역구 중에 3개 지역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표가 더 많이 나왔고요. 또 지난번 그 도지사 선거 때, 지난 지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주 지역에서. 그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이 표가 반드시 좌파로 쏠리지 않는다. 그런 지역이어서 얼마나 잘하느냐, 우리가 당이 얼마나 잘하느냐, 그리고 후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는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 충북의 득표율도 보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6%인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지금 사실 장동혁 당대표에 대해서 이제 뭐 처음에 그 후보 전당대회 때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도 윤 대통령 면회도 했었고요. 접견이라고 하긴 조금 면회도 했었고 그 이후로도 뭐 당내에서 뭐 중진들이나 의원들이 뭐 전륜 선언을 해라 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온갖 그 압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티고 뭐 안 했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버티고 안 했다. 이런 상황인데 뭐 윤석열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장동혁 대표가 충청 출신이라는 것이 충청도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충청 표심까지는 제가 잘 파악한 게 없고요. 대통령께서는 뭐 장동혁 대표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죠. 물론 뭐 대통령이 탈당을 하셨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 중심을 잡고 지금 잘못돼 갖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아주고 제대로 싸워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느냐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이고요. 충청도 민심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만난 그 도민들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좀 실망스러워하고 있다. 이게 당을 분열시키고 자꾸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만 비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 대표가 되자마자부터 좀 더 확실한 개혁 내지는 혁신, 당내 혁신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았는데 그걸 실기하면서 지선 직전까지 끌려오다 보니까 뭐 당명을 바꾼다든지 무슨 조직위원장 바꾸는 문제, 사무감사인가를 직무감사를 통해서 그걸 바꾸는 문제들 하나도 실천을 못했지 않습니까? 지선 이후로 미루는 바람에 이런 어떤 복잡한 상황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37개 당협위원장 교체도 지방선거 후로 미뤘고 당명 개정, 당 색깔 개정도 지방선거 후로 미뤘고 다 지금 미뤄놓은 상태죠. 저는 그것이 당대표 되자마자 착수해서 추진을 했으면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선 너무 임박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선거 이후로 미뤄지고 당은 더 분열된 것처럼 비춰지고 싸우는 것처럼만 비춰지기 때문에 당 전체에 대한 신뢰도 저하됐고 장 대표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무너져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까 우리 지금 예비 후보시니까 아직 본선에 그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 좌파 민주당 후보 신용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부적절하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말씀을 생각하셨는데
신용환은 제가 그 친구 어릴 때부터 잘 알아요. 예, 어릴 때부터 잘 압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급 청년위원회 위원장 그 청와대 직속으로 네. 그래가지고 청년위원장 시켜준 친구예요. 예. 박근혜 대통령 때.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쑥 없어져 버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캠프를 꾸렸을 때 그때 또 어디 한참 돌아다 뭐 놀러 다니다가 나타났는지 캠프에서 무슨 상황실장 무슨 실장했어요. 캠프에서 실장했습니다. 예. 무슨 실장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좌파 공격이 막 치열하게 막 되면서 무슨 공천 개입 뭐 명태균 무슨 게이트 막 이럴 때 갑자기 무슨 양심선언 비슷하게 해서 공익 제보 한답시고 이게 김건희 여사한테 명태균이가 여론조사를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막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서 민주당 쪽에 지원을 받아서 공익 제보장인지 뭔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후보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어지럽습니다. 아주 어지러워서 뭐 저는 우리 윤곽근 후보가 굳이 그런 자를 입에다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건 충청북도 도민들이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 알아서 충청북도 도민들이 정리해 주실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예. 다만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친구니까 좀 심해도 좀 너무 심하다 이게 이 좌우의 이게 그 좌충우돌이 그런 점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 질문은 뭐 그게 아니고 윤곽근 예비 후보 본인이 생각할 때 윤곽근이라는 사람이 정치인 이거 어쩌면 선출직이니까 정치인인데 나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강점이 있어요. 좀 충청 도민들한테 부각시키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저는 어찌됐든 이제 검찰에 오래 몸담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것이 이제 요즘은 많이 공격을 받는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예. 그때 형성된 어떤 원칙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난관이라든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저력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조직을 이끌어 보면서 생긴 그런 어떤 마인드가 진정성을 가지고 도민을 위해서 오히려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진정한 그 정치의 본래의 목적이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고 더 안전하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미래 전략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정책적으로 저는 제가 우수한 정책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전략도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개별 공약이라는 것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저는 전체를 하나의 전략으로 봐서 미래로 가는 어떤 방향성 설정에서 제가 훨씬 더 탁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개별 그 눈에 반짝 띄는 개별 아이디어로 승부하지 않겠다. 예. 충북 발전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승부하겠다. 큰 그림, 예. 예.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완성해 가는 능력에서 저는 다른 후보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후보들이 주장하는 어떤 것들을 보면 개별적인 반짝 아이디어 내지는 정치적인 수사나 구호입니다. 결국 실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무슨 말로 하지 않고 결과로 보이겠다고 하는데 이 자체가 정치적 수사입니다. 결국 실천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획이 뒷받침되느냐는 문제인데 계획은 없습니다. 이걸 하겠다? 그리고 구호입니다. 여기 한 시간 우리 윤곽근 예비 후보의 토론 지켜본 우리 고성호 TV 시청자들의 반응은 윤곽근 조금 답답해 보이긴 하지만 진정성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충청북도 저는 그래도 지금 뭐 당 지지율은 많이 밀리는 상,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뭐 10여 % 이상 밀리는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선거 결과를 예단할 수가 없고 결국 이제 막판에 가서 이제 그 양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그런 상황이 돼봐야지 판세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청북도는 상당히 그래도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그 만일에 충북지사가 될 수 있다고 봤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지금 4명인가 5명 있지 않습니까? 4명. 네, 5명 있는데 5명에. 네, 청주만 4명이고요. 네. 중부권에 그러니까 충북권에는 5. 5명이나 되는데 아무도 출마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그 다른 지역을 보면 부산에서도 나오고 인천에서도 나오는데 현역 의원들이 배지를 띄고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충북에서 안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게 벌써 충분히 이 승패를 알고 그 현지에서 돌아다니는 의원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이 그 국힘 후보만 되신다면 당선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김영환 지사의 저는 뭐 그분 최근에 그 영장 기각된 게 그게 결정적인 어떤 좀 문제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는? 뭐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고 본인이 또 억울해하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단추가 운전기사의 녹취록부터 시작해서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증거를 제대로 수집했는지 부분에서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경찰에서 끝나고 검찰로 송치되고 재판으로 만약에 이어지는 과정이 있다면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컷오프, 그러니까 당에서 처음에 김영환 지사를 컷오프 시킨 다음 날 영장 집행이 있어요. 영장 신청이 있었어요. 신청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2, 3일 있다가 이제 기각이 됐고, 그래서 다시 이제 또 복귀가 됐고, 이게 다른 경우에도 우리가 그런 비슷한 의심을 하는데, 이게 무슨 재판부 판사가 무슨 공관위원장 하듯이 뭐 이거 막 주물럭주물럭 하는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여러 군데서. 그래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아니 그럴 거면은 재판부가 그냥 공관위원장 한다 그래라 할 정도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재판부가 진짜 지그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종북주사파 이재명 개딸 권력 눈치 보면서 하는 거라면 김영환 지사가 경선에서 이겨서 국민의힘 후보가 됐을 경우에 또 어떤 사법적 장난을 칠지 그건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다. 이제 그런 점은 꼭 우리 이제 경쟁자인 윤곽근 예비 후보의 우려와 걱정이 아니더라도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 좀 늘 신경 쓰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까 이제 이 충북 지역에 대한 어떤 공약, 정책 이야기할 때 이제 큰 그림으로 아우르는 그런 방향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그래도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고 싶거든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것은 2020년 총선에 이제 출마하셨고 공천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청주 지역에서 했던 공약 중에 이거 역시 내가 옳았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대표적인 것이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그 당시 이제 상당고의 가장 큰 민원이라고 하면 대청댐을 둘러싼 그 개발 내지는 제한을 해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인데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가 그나마 지금 김영환 지사가 와서 많은 부분 노력해서 일정 부분 지금 많이 이제 해결되고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멀었긴 하지만 일부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옳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에 풀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획기적이고 차원이 높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사가 되신다면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속도를 높이거나 더 확대하거나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고
기술적인 문제가 저는 겹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규제되는 것을 이게 잘못된 거니까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고 법률의 해석이나 어떤 규칙이나 법률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빨리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이고요. 규제가 처음에 생길 때 어떤 기술, 토목 기술이라든지 무슨 정화 기술이 지금은 차원을 달리할 정도로 발전이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런 기술 이용해서 규제가 아닌 해결, 공해 환경 문제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를 털어낼 수 있다면 규제를 털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댓글창에 윤곽근 후보는 전형적인 충북 사람입니다. 이런 댓글이 올라왔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충북 사람이 뭐예요? 이거 직접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이 느린 것 같지만 빠르고요. 안 할 것 같지만 적극적으로 하고요. 몸을 사리는 것 같지만 목숨을 던지고 그렇습니다. 그 독립투사라든지 그 3.1운동 때 보면 충북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거 답답해 보이지만 뭔가 합니다. 반전 매력이네요. 네, 그 윤어게인 문제를 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그 선거판에서 예. 원래 이제 뭐 그 예비 경선 때는 오른쪽으로 달리다, 그러니까 양쪽 끝으로 달리다가 본선이 되면 중앙선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 경선 경선의 선거 운동 방법, 운동 전략으로는 윤어게인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뭐 불리하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데 본선이 됐을 때도 윤어게인이 선거 전략으로서 괜찮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제가 선거 전략으로 윤어게인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누가 어떤 반대 세력이 됐든 내부의 분열 세력이 됐든 윤어게인을 가지고 먼저 논하고 공격을 했을 때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이고 본선 가서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제 야당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저는 오히려 더 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어하거나 적극 공격하기가 오히려 저는 그 프레임을 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윤어게인 지지가 왜 문제냐고 물었을 때, 그럼 민주당 후보가 물었을 때, 그럼 뭐가 문제냐 그러면 신용화는 못 물을 것 같은데요. 본인은 윤석열 캠프에서 실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답변하라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 그것이 문제라면 지금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 어디입니까? 촛불행동, 대진련, 민노총, 개딸 아닙니까? 이것처럼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미군철수 주장하죠. 촛불행동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부터 탄핵을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이거보다 더 극단적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들은 왜 절연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본선 가면 적극적으로 그 프레임을 깰 수가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제 당내 상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었는데요. 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을 이렇게 제명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없었을 수 있거든요. 많은 이제 당원들 입장에서도 어떤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더라도 그 수위가 어디까지일까에 대해서는 제명을 한 걸 보고 굉장히 이제 뚝심 있게 밀어붙였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평가했던 것과는 좀 배치되는 입장인 것이죠. 이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 제명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이제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뭐 평가를 제가 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시기적으로 적절했느냐, 좀 더 빨리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점들이 벌써 오래됐거든요. 단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것을 제 희망 같으면 좀 차도 살인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네? 단계 문제는 명백한 지금 드러나는 것으로 불법 행위가 개입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빨리 규명이 됐으면 오히려
당 대표가 제명을 하거나 무슨 조치를 하더라도 좀 더 재량의 범위가 넓어지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그런 측면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배현진과 김종혁 징계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냥 뒤집어 버리는 그래서 네. 아까 얘기했던 이제 공관위원장이냐 네. 얘기처럼 윤리위원장이냐 네. 뭐 당무감사위원장이냐 뭐 이렇게 우리가 법무부 그러니까 뭐 지금 사법부 판사를 이제 조롱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의 문제는 뭐 그 비단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벌써 오래전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 이번에도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듯이 왜 재판부 배당이 계속 거기만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재판 진행 과정에서 특정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거나 선고를 하거나 이런 것을 보면 완전히 이 편향돼 있고 사상적으로 보면 완전 좌파 이념에 찌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의심받는 그런 진행들이 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잡혀지지 않으면 정말 우리 사법부가 바로잡혀지지 않으면 민주주의 체제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 좀 몇 분이 제천에서 윤갑근 바람이 분다고 댓글을 올리셨는데 뭐 제천에서 뭘 하셨길래 제천에서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 제천을 다녀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천에 가서 이제 많은 분들을 뵙고 이제 말씀을 듣고 아까 그 대화를 했던 그 북부 소외론 관련해서 이제 그분들의 말씀을 청취를 했고 그런 부분은 주장하는 부분이 맞고 적극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저도 드렸고요. 또 그 중에 또 일부 분들은 지금 현 시국에 대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안타까워하는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장 갔을 때 제일 들으면서도 안타까운 게 빨간 옷이 왜 이제 왔어? 매일 파란 옷만 보이다가 이제 처음 왔다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요. 아마 그런 것들이 종합해서 바람이라는 표현으로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제천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 제천에서는 제천 분들은 청풍호라고 부르고 예. 충주 분들은 충주호라고 부르잖아요. 예. 후보님은 뭐라고 부르실 거예요? 충주 가면 충주호고요. 대천 가면 청풍호입니다. 사실은 그게 각 호수는 하나지만 굉장히 깁니다. 길어가지고요. 북쪽은 청풍호고 남쪽은 충주호입니다. 단양 분들은 10% 정도 단양이라고 단양호라고 불러야 된대. 그래요.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자, 뭐 하나만 더 구체적인 질문 좀 시간 조금 여유는 있어요. 지금 이제 이야기한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혹시 충북에 관광 자원으로 좀 개발하면 좋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충북의 관광 자원은 뭐 많다고 자랑을 하는데 지금 새로 개발을 하고 정비를 하지 않으면 이미 부족하죠. 결국은 금방 말씀해 주셨던 청풍호나 충주 그리고 영동의 일부 산 한국의 뭐라고 하는 그런 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찰들 이런 부분들을 잘 정비를 하고 또 어떤 관광객들을 지원하고 하는 어떤 시스템 그리고 홍보하는 시스템을 잘 갖추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단양군의 현 군수가 가면서 처음 관광공사를 만들었습니다. 군에서? 그래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면서 작년 관광객이 700만에서 1000만 가까이가 왔다고 통계를 잡고 있거든요. 기초단체의 노력의 결과구나. 군 단위에서요. 영동 단양군 인구가 지금 3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연계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럼 충청북도에 관광공사가 있습니까? 충청북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거 공약 사항이네요. 공약을 사업을 많이 만드시면. 하더라고요. 관광공사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요. 이게 지난번에 이제 김영환 지사가 처음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게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라고 해서 이제 충북에 있는 각 댐과 호수들을 연계하는 무슨 관광 상품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추진이 제대로 안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충북 관광공사를 만들든 뭐 전담 부서를 만들든 해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자산은 얼마든지 있다. 정리만 하면 된다. 개발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주 경제의 가장 핵심은 하이닉스 네. 아닌가 싶은데요. 하이닉스의 월급날에 그 청주 경제가 들썩들썩한다 그러고 뭐 상여금 나올 때 청주가 들썩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근데 하이닉스가 지금 용인에 원래 2개의 공장을 만든다고 하고 지금 1개는 거의 다 만들었고 1개는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4개로 늘린다 지금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뭐 어떻게 하이닉스 공장을 좀 청주로 하나 더 끌고 와가지고 좀 청주 경제를 좀 근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은 생각하고 계신지? 예, 그 이제 하이닉스 관련 청주 공장이 이제 공정으로 보면 후공정인 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기 남부권과 청주의 이 산업벨트를 묶어야 된다는 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하나 그 사이를 보면 많은 공간 속에 또 소규모 산업단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묶어내느냐 하는 문제고, 말씀하신 대로 하이닉스 월급날 성과급 받는 날이면 청주 경제가 흥청거린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이닉스 근처에 현대백화점이 있는데 그날은 하이닉스 직원들만을 위한 특별데이까지 시행할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에 묻혀서 그렇지 오히려 오송의 바이오 미래 먹거리로 더 훌륭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송의 바이오 산업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윤갑근 후보 후원하고 싶습니다. 방법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지금 후원회가 가능합니까? 예, 후원에 지금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후원회 저 주소 알려드리면 되겠네요. 예. 네, 우리 좀 알려주세요. 예, 자 그리고 계속 하실까요? 충청북도에 방금 이제 얘기했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또 바이오뿐만 아니라 그 원전 관련해 가지고도 뭐 여러 가지 또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던데 뭐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혹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충북에 이제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좀 가져오자, 여기서 개발하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혹시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계획이 있으신지? 그 원전 부분을 논의되는 것은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 원전이라기보다는 이제 지금 아마 오창에 들어서는 방사광 가속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노영민 후보가 얼마 전에 얘기한 뭐 중입자 치료기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원전까지 이렇게 확대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오창에 방사광 가속기를 이제 들어서는 것은 맞고요. 지금 추진되고 있고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과 연계해서 이제 후방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산업들이 유치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부분 카이스트 관련해서도 이제 카이스트 의대를 임상 실험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송에 유치를 하겠다는 논의가 시작됐을 때 이제 충북대 의대에 강력한 또 반발에 부딪혔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어디가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이오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의료 산업이 중심이 된다면 의료 종합 임상센터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바이오 산업 전반적으로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정책으로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댓글창을 보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한동훈이 제명 처리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관련돼서 우리 윤곽근 예비후보 답변 중에 좀 더 빨리 했었으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당권 잡자마자 신속하게 정말 정광석화 같이 한동훈이 처리하고 또 당 기득권자들 처리하고 그 사고당부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좀 더 일찍 6.3 선거 체제로 가동을 했었으면 지금보다는 좀 상황이 나아졌지 않았겠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제가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못 해드렸는데 그렇게 해석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를 가뜩이나 어려운 당대표를 비판하러 나왔냐고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네. 진짜 우리 후보자들 입장에선 말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일찍, 좀 더 빨리, 더 속도감 있게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6.3 선거랑 겹쳐지면서 많은 부분이 연기가 되고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 이런 정도의 말씀이시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화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 질문 하나씩 하고 마무리 인사 말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해주실까요? 이번 지방선거가 어떤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질문이 거창한데 마지막이니까 좀 시대 정신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민주당이 이제 입법부는 파쇼 독재라고 이럴 만큼 법을 통해서 뭐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헌 법률도 막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 내지는 어떤 치우친 외교 정책을 통해서 국가 경제가 지금 붕괴 직전에 이를 정도로 엉망인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무도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힘도 제대로 정비를 해서 여당과 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6.3 지방선거는 국민들이 정부 여당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견제와 균형, 그리고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돌아가야 된다는 엄중한 경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이 흔들리는 것은 무엇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열악한 어떤 전국 구도 속에서 제대로 돌파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응원을 하고 격려를 해주셔서 제대로 수습해서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그 4월 27일 날 최종 경선을 한다고 하시는데 뭐 승리를 자신하시는지, 또 그리고 승리한다면 제일 먼저 어떤 일부터 시작해서 선거 운동을 이끌어 나가실 건지, 이런. 예. 뭐 선거에 나오면서 승리를 자신하지 못하고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승리를 자신하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제가 나와서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설명해서 도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이고, 제가 도민을 위한 어떤 도지사가 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드리면서 지금 정부 여당이 잘못하고 있거나 지금 정부 여당의 핵심과의 인연을 통해서 그 파리를 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이재명 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허점이 무엇인지,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걸 설명을 통해서 차별화를 해 나가면 본선에서도 저는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댓글창에 많은 분들이 그냥 스스로 충청북도 지인 찾기 합시다라고 댓글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뭐 충청북도에 여러분들 친인척, 친구, 지인 한두 분 없는 분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예, 지인 찾기는 합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가장 좋은 선거 운동 방법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세요. 여러분들 전화번호나 이렇게 보시면 이제 친구인데 충청북도 청주에 산다, 뭐 제천에 산다 그러시면요, 그분한테 일단 전화를 하세요. 전화해서 오랜만에 안부 전하시고, 그리고 너네 동네 지사 후보 중에 윤곽근이라고 나왔는데 좀 관심 가져줘.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는 친구가 전화 한 통화 한다고 해서 바로 마음이 움직여서 막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보 캠프에 그 전화번호를 전해주시면 좋아요. 캠프가 그런 거를 이제 받는 그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청주의 어느 분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추천한 사람은 이제 서울에 누구, 여기까지만 전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캠프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캠프가 뭐 전화를 하거나 또는 이런저런 행사 때 후보가 만나게 되거나 우연이라도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면 훨씬 강해지죠.
이 지인 찾기를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요거 이제 선거법에 걸리지 않도록 선거법을 어기면서까지 우리가 불법 선거하자는 건 아니니까 요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안내를 잘 보셔가지고 참조하시고 제가 설명드린 것까지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편안하게 그렇게 지인 찾기 해주시면 좋겠어요. 충청북도의 윤곽근 후보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역에 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리 후보들이 출마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후보한테 나는 그 지역이 아니라서 내가 투표를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그 지역의 지인을 찾아서 그분들이 힘을 모아주고 마음을 모으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90분 동안 대자유청 공동토론회 충청북도 도지사 후보 윤곽근 예비 후보와의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듣는 걸로 오늘 토론회 끝내겠습니다. 하실까요?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로지 충북의 발전, 충북도민의 이익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출마를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출마하고 나서 겪는 일련의 과정들이 제가 예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큰 파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역 행정가를 뽑는 선거인데 내부에서 정쟁으로 몰아가고 밖에서도 정쟁으로 몰아가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로지 도민만을 보고 가겠다는 처음의 생각은 잃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는 지방행정가를 뽑기도 하지만 또 정치적인 선거라는 것이 그렇지만 정치적인 어떤 의미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국가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는 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께 부탁을 드린다면 정말 국민의힘이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정부 여당이 일방 독주를 통해서 나라를 어려운 지경으로 끌고 가는 것을 막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충청북도 도지사 예비 후보 윤곽근 후보와의 대자유청 공동 토론회 토론 내내 우리 윤곽근 후보 뒤에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좋다 그러기도 하시고 좀 울컥 하시기도 했는데 윤 어게인에 대한 윤곽근 후보의 그 생각과 설명을 여러 차례 좀 구체적으로 들었으니까요. 나중에 녹화를 통해서라도 한 번 더 윤곽근 후보가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 어게인은 어떤 것인지 한 번씩 좀 생각해 보시면 이후에 우리 정치 상황을 열어나가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자유청이 공동 주최한 충청북도 도지사 윤곽근 예비 후보와의 토론 여기서 모두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